잠시 후 여러분은 도시의 성장과 교황권의 몰락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는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작지가 개간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잉여 생산물의 증가는 시장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동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장거리 무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으며 피렌체와 밀라노는 금융업과 직물업의 발달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 르베크 등 여러 도시는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하였고 일정한 자치권과 무장 함대를 보유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한자는 독일어로 조합 또는 동료를 뜻하며 13세기 북유럽 도시들이 결성한 상업 동맹을 뜻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에서는 지중해 무역과 북유럽 무역을 연결하는 전기시가 열려 상업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기 중세의 도시는 대부분 영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도시민들은 영주에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때로는 무력으로 저항하여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는 시의회를 구성하여 도시 행정을 주도하였고 도시민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신분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길드를 조직하였습니다. 길드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구성한 동업조합으로 노동시간, 생산기술, 상품 가격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 활동정지, 제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인들이 길드 운영과 시의회 등 도시 행정까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공업자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길드를 조직하였습니다. 수공업자 길드는 장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직인과 도제를 두고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한편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영주는 농민에게 부역 대신 직영제를 대여해주고 지대를 현물이나 화폐로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은 부역에서 점차 해방되었고 곡물 가격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의 변화로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부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농민이 돈을 지불하고 자유신분을 획득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노에서 해방되는 이들이 늘고 자영농민도 증가하였으며 경작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장원제는 점차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직영지를 확대하거나 화폐로 전환된 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는 등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등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교회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며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프 4세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였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정치적으로 밀려나 굴욕을 겪은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필리프 4세의 지지를 받은 클레멘스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1309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이로부터 약 70년간 교황청은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놓였으며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1377년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간 이후 1378년에는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정통성을 놓고 대립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였고 유럽 각지에서는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한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교황은 예수의 바른 길을 밟지 않고 사탄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께서 교황청이나 추기경 회의를 설립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께서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를테면 100명의 교황이 있고 모든 수도사가 추기경이 된다고 해도 신앙에서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클리프의 교황에 대한 저항을 통해 중세 후기 교회 개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공의회에서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을 계승한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함으로써 교회의 대분열을 수습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